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내용이 방대하고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제 쪽에서만 무려 3문제를 출제했어요. 포상금까지 했다면 4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구역 지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 쪽에서도 허가구역 지정을 제일 잘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국장이 지정하고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었다면 이건 시도지사 지정하죠. 다만 국가 등의 개발 사업 등으로 만약에 투기적인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거죠. 알고 있고, 어떤 지역을 지정하느냐. 수행사 우려 암기하고 있죠. 수행사 우려. 시행사가 우려된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 다음에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그 인근 지역. 그 다음에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이제 요청하는 지역. 이런 데들. 감 잡았어요? 수행사 우려. 작년에 이걸 갖다가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으로 냈죠. 자, 그러면 이들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럼 지정 절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이제 정확히 받으시는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가 조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도계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공고 나가는데, 이때 지정기간, 지정대상 토지, 다음에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지용도 공고하게 돼 있고,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도 공고하더라.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공고했잖아요. 그럼 지체 없이 또 통지해 줍니다. 시군구청한테 무조건 통지한다고 했고, 이자가 통지를 받으면 이자가 등기수장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서 이걸 갖다가 시도지사가 통지한다고 돼 있죠. 틀렸어요. 등기수장 통지는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자는 다시 공고 나갑니다. 그래서 7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하더라. 그러니까 열람은 며칠? 15, 15일이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이거 5일 후죠. 5일 후에 발생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재지정하면 이 절차 그대로 가는데 딱 하나가 추가되죠. 재지정할 때는 도계의 심의가 있기 전에 의견 청취하게 돼 있죠.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소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축소 해제 요청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축소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도계의 심의를 다 거치게 돼 있으니까 축소하든 해제하든. 그래서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럼 참고라고 그랬는데, 이게 최초로 지정할 때만 효력 발생이 5일 후잖아요. 그럼 재지정을 하거나 축소 해제한다. 이때는 공고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 발생이에요. 참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절차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허가 대상 토지가 뭘까? 이거 이제 따져보는데, 허가구역 안에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재산권이 대상이죠. 그러면 예약도 포함이에요. 대가를 수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했고, 그러면 매매교환, 징역, 상속판결, 경매 6가지 따져봤는데, 매매교환은 유상계약이니까 당연히 대상이고, 유상의 지상권 계약 당연히 대상이고, 증여는 무상계약이니까 대상이 아니고요. 건물, 전세권, 임차권 다 아니고 당연히. 그 다음 이제 상속은 들어갈 일이 없다고 했고, 판결은 짜고 치는 거 맞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경매입니다. 경매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요 정도는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요 정도만 이제 주의해 주시고. 그럼 이때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일정 면적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면적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꼭 암기를 해두는데, 국가 등의 경우는 당사자 일반이 국가 등이었다. 그럼 국가 등이 시군구청장과 협의하고 그 성립이 된 때에 이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건 뭐 국가 등의 특례는 알고 있고. 그럼 기준 면적 암기하고 있어요. 주상공록입니다. 도시지역이죠. 이거 601515-200-60으로 기억했죠? 601515-200-60이다. 601515-200-60. 감 잡았어요?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고, 이게 개정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밖은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농지라면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임야는 1000. 그래서 배수로 간다. 그럼 주의할 점은 도시지역은 지목과 관련 없이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도시지역 밖은 지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지문 꼭 이해를 해 두시라고 그랬죠.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녹지 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OX. X라고 그랬어요, 이거. 녹지 지역은 기준 면적이 지금 200이죠. 그러면 400이라면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농지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기준 면적 암기를 꼭 해주시고, 이 기준 면적에서 축소를 시킨다. 면적을 줄일 때는 1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랬죠? 늘릴 때는 300%,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해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밖에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면적이 90제곱미터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다라고 냈어요. 내 문제집에 있는 지문이죠. 이걸 거꾸로 냈죠, 지금. 모아서 틀렸어.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로서 지목이 임야인 경우 그 면적이 90제곱미터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았죠? 임야는 1000이잖아요. 그럼 최소화 시키더라도 10%까지 내려가면 100제곱미터죠. 그럼 90제곱미터는 절대 허가 대상 아니지. 알아보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면적 산적에 대한 특례는 참고만 하자고 그랬어요. 1단의 토지 거래인데 1단의 토지 공장 용지로 쓰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피치를 팔고 1년 내에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럼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본다고 그랬죠? 이거였고, 그 다음에 분할 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었는데 지정이 딱 된 다음에 이걸 분할하여 거래합니다. 그럼 이거는 최초의 거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 본다고 그랬죠? 지분 거래 포함이고요. 다만 공공사업으로 분할은 제외다. 이해만 해두세요, 이거는. 이해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가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 이 토지거래가 절차는 허가 신청을 공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공은 허가 신청 의무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고, 이때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꼭 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토지거래가 신청에는 이거 자금조달계획서 꼭 들어와야 됩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그럼 조사 들어가고요. 지척조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준에 적합했다. 허가증 내주고 불허가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선매가 진행 중이었다. 그 협의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죠? 선매가 이미 진행 중이었으면 통지하게 돼 있고요. 이때 이거 며칠 내? 15일. 그래서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한 내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행령에서 15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15일 내 허가불허가 처분하게 돼 있고요. 그럼 15일 내 허가불허가 처분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죠. 이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허가의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허가의 기준은 실수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다음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도 적정해야 된다. 이걸 충족해야지만 허가가 된다. 이때 실수요성과 관련해서 이거 거복농사 대연임 암기하고 있죠. 거복농사 대현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가 뭐예요?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 기한은 2년. 다음에 복지설평시설이죠. 이걸로 쓴다 2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농업 등의 경영을 위하여 취득한다. 그러면 허가해 줍니다. 다 실수성 있는 거예요. 2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쓸 목적이었어요. 이때는 몇 년? 4년. 그 다음에 토지를 수용당했거든요. 그러면 수용을 당하면 대체 토지 취득할 수 있죠. 농지 외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대체 취득하는데 이때도 이용 의무기간이 2년. 다음에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합니다. 도로 개설로 기여하자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5년.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합니다. 몇 년? 5년. 그래서 거복농사 대현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복농사 대현임. 그래서 이제 요거 꼭 암기해 주시고요.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되고 면적도 적정해야 된다 그랬다. 이게 바로 이제 허가 기준이었어요.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나머지 후속타 허가증 나갔거든요. 그러면 허가증 나간 토지가 농지였어요.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죠? 농지증 이거 아주 잘 묻습니다. 그다음에 허가증 나갔거든요. 거민을 받은 것으로도 보죠? 알고 있고. 그다음에 허가 불허가 처분 나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죠? 허가 나갔을 때도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몇 달 내? 1개월 내.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다고 했고
이번엔 불허가 나갔어요. 그럼 불허가 나가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네가 사라. 몇 달 내? 1월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때 매수 청구할 때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적었다면 그 가격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 기준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은 무효. 계약은 무효고 그다음에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거죠. 이때 요 30% 벌금은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개별 공시지가 기준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5년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해줘야 된다. 이때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시군구청장은 매년 1회 실태조사하게 돼 있고 만약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행명령이 떨어집니다. 이행명령이 떨어지고 이거는 몇 개월 내 기간을 정해준다? 3개월. 이거 문서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문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만약에 불응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나가는데 최고 몇 프로? 10%. 이건 취득가예요. 실제 거래가 기준 10% 범위 내에서 나가는데 이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이거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의제기는 며칠? 30일. 최근 시험에서 이걸 잘 묻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연 1회 반복하여 부가징수하는데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났다. 이행명령을 이행한다. 그러면 이때는 부과를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알고 있죠? 방이 몇 개? 10개. 이 중에 임대한 게 7개.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5개. 그래서 10%, 7%, 5%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기타 방들은 색칠한 거죠? 기타 색칠 7%입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매가 있는데 이 선매는 허가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만약에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다.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였다. 그러면 선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허가 신청됐거든요. 이미 선매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면 그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통지를 해주는데 이거 며칠? 15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선매자를 지정해 줍니다. 이런 사실이 없다면 그러면 이거 몇 달? 1월 내 선매 지정해 주고 그럼 선매자로 토지공사가 지정됐어요. 그러면 이거 15일 내에 협의 들어가야 되죠. 선매협의 들어가고 이때 기준가격은 뭐가 된다고요? 감정가. 그죠? 다만 신청서에 적힌 가의 감정가보다 적었다. 그 가격으로 지금 선매할 수 있죠. 이거 협의 매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매협의를 완료해 주는데 한 달 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해 줍니다. 그러면 선매가 불성립했거든요. 불성립하게 되면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처분해 주게 돼 있죠.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 주더라. 여기까지. 이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포상금인가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문제 좀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156쪽 문제집 들어갑니다. 그 대표 유형은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풀으시고 우리 1번 문제로 바로 갑니다. 29회 때 기출이었는데 29회 때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 거. 그럼 허가 신청서 서식을 물어봤죠, 이거. 1번입니다.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허가 신청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2번,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사의 성명 및 주소입니다. 이거 들어갈 일이 없어요. 개공한테는 허가 신청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신청서에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2번 정답 됐고,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들어가야 되고, 토지이용계획서, 이게 이제 지상권인지 소유권인지 그걸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서와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2번 문제 가죠. 역시 기출이었는데 옳은 것 그랬습니다. 선매제도. 선매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 매수의 대상이 된다. 이용되고 있는 경우 그랬죠. 예, 장난을 좀 쳤죠.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선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틀렸죠. 이용되고 있지 않았을 때.
2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가 통지된다. 2개월의 밑줄, 선매자 지정의 밑줄 그으면 틀렸죠? 선매자 지정은 1월. 3번입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 통지를 받는 날부터 15일 내, 15일의 밑줄이고 매수자 등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된다. 선매 협의의 밑줄 그으면 15일 내 선매 협의 들어가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을 기준한다. OX, X. 매입가가 아니고 감정가 기준이죠. 감정가. 다음 5번입니다.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OX, X. 허가 처분하든 불허가 처분하든 지체 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처분해 준다.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가볼까요?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아닌 거라고 그랬죠? 그럼 X에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박스형 문제 아닌 것, 틀린 것 이거 찾아갈 때 거꾸로 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닌 거라겠어요. 그러면 기억입니다. 유상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설정 계약이에요. O예요, X예요? O죠, 이거. 대물변제 예약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허가 대상에. 그러니까 유상인 소유권 청구권 보존 가등기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대물변제 예약이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집에? 유저당이라고 써있대. 유저당. 와, 나 참나. 한 20년 만에 들어본 말 같아. 20년 더 됐나? 유저당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넘어가지 뭐. 우리 민법은 유질 계약을 금지하고 있죠. 근데 유저당 계약은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유효성을 인정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유저당 계약이 그거예요. 이거 저당 채무를 안 갚는다. 그럼 이 저당물 내가 갖는다. 아니면 이거 팔아갖고 대금에 정산한다. 이게 유저당 계약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참고하세요. 이거 허가 받아야 됩니다. 대물변제 계약과 비슷하거든. 자, 그럼 니은 갑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OX, X, 교환 계약 O, 다음에 유상인 지상권 양도 계약입니다. 역시 O, 다음에 무상증여예요. X죠.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OX, X.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아닌 걸 하겠으니까 몇 개? 3개. 해당하는 게 2개, 해당하는 것도 3개, 아닌 것도 3개네요. 다행히. 자, 그럼 4번 문제는요. 이거는 2번하고 5번 지문만 잠깐 보고 갈까요? 2번 지문을 보시죠. 2번 지문.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이라고 했어요. 해당 지역의 집가 변동률이 인근 지역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겠죠. 문장의 취지상 국가가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집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그럼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죠. 맞아요. 다음 5번 지문 보시면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OX, X죠. 그 사실을 공고한 시군청에 공고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죠.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라고 했어요. 기준점 바꿔냈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은 틀렸어요. 자, 그럼 넘어가시죠. 5번 문제 갑니다.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화. X 나가야 되죠. 완화되는 지역이죠. 2번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첩시 허가구역 지정기간 등을 공고하고, 맞아요? 지첩시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 통지한다. 맞죠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됐고요. 3번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을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첩시 그 사실을 7일 이상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며칠? 열람은 15일이죠. 15일간 열람하게 해줘야 되고 7일 이상 공고해야 되죠. 자,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예, 그래서 틀렸죠. 해제하더라도 축소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쳐야 된다. 5번입니다.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그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이거 해제, 축소, 재지정은 즉시 발생한다고 그랬죠? 공고한 날로부터 발생해요. 5일 후가 아닙니다. 참고해 두세요. 5번 질문은. 자, 그럼 6번 문제 갑니다.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았네요? 다시 지정의 밑줄, 의견을 들어야 된다. 밑줄 그으면 맞습니다. 재지정 시에는 의견 청취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입니다.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한 때는 지첩시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시도지사 등기소장 통지 밑줄 짝짝 그으면 OX? X죠. 등기소장 통지는 시군구청장이 해야 되죠. 틀렸고. 3번 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원청은 지첩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한다. 며칠? 15일이죠.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줘야 되죠. 그래 틀렸고. 4번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불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불자를 빼버려야 되죠? 예. 불자를 빼버려야 돼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끝난 다음 날에. 자, 5번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허가구역 지정 후에 그 토지를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각각의 지분에 대한 최초의 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였는데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되어 거래되거나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지분으로. 그럼 이건 최초의 거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 역시 틀렸어요. 예. 자, 그럼 7번 문제 가십니다. 옳은 것 그랬는데 1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공동으로 토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시도지사 허가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예,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2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서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허가기준 면적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한 200제곱미터인 토지의 매매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주거지역은 기준 면적이 몇이에요? 60. 그럼 200제곱미터는 허가 받아야 되죠? 틀렸고. 3번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X 나가야 되죠? 2년 이하의 징역.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요. 허가 위반은 전부 다 2년짜리 징역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액의 30%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단은 맞았죠? 3년이 틀렸어요. 2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럼 4번입니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복지시설의 밑줄이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 이용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허가를 해줘야 되죠. 복지시설로 취득한다.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허가 받아야 되죠. 다음 5번입니다. 허가한청은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맞죠? 예,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버리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되죠? 예, 여기까지.